지난 17일이었죠. 그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범인이 정신병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우리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엉망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조현병 환우회 심지회라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가족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원분 중에 한 분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심지회라는 게 어떤 모임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심지회는 한국조현병 환우회 환우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회가 특별한 뜻이 있나요? 심지회가 촛불을 나타냅니다. 촛불 하나의 심지요? 불빛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드님이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하여 조현병도 치료를 잘하면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재활에 성공하여 사회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치료를 한 몇 년 정도 받으셨나요? 7년 정도 받는데요. 치료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약만 복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가족분들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겠습니다. 7년이. 예,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치료하니까 조금씩 회복되어 검정고시와 수능을 통해 올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회복 중인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진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뉴스로 보시고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 회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회원분들은 보통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회원분들은 이와 같은 사건 발생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책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방치하여 일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현병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신분열증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예, 학계 출연에 의하면 조현병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요? 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은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범죄율이 한 5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 범죄가 예측 불가능하고 발생을 하면은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진주 아파트 피의자의 그 가족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요. 입원을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거부하고 이래서 입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입원 절차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환자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6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와 만나는 가족들은 이번 절차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병을 키워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진주 아파트 피의자 가족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가족들이 원하는데 본인이 거부한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 입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그런 가족들의 예.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은 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미흡합니다. 또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치료를 본인이 중단을 했어요. 예. 한 3년 가까이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을 안 먹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왜 그런 거죠? 이 병의 특징 중 하나가 환자의 병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병이라는 의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없다는 거죠, 인식이. 맞습니다. 병식이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 다른 병은 많이 아플 경우 환자 본인 스스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나 조현병 환자는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일수록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받거나 본인이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들이요. 예. 뭐 병식이 없는 건 알겠는데 입원 같은 것들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병원 생활이 좀 뭐랄까요? 이 고통스럽다거나 아니면은 병원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다거나 예.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 아들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 아들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예. 입원실에 부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고 환자들도 병원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종합병원에 입원실이 없어서 개인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네. 개인병원은 부모가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환경도 종합병원에 비해 환자에게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환자가 병원을 거부하는 것은 병원 생활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병식 부족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입장에서요. 네. 이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좀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환자는 자기 병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자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도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강제 치료라는 용어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 치료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치료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보호 치료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자유권을 빼앗는 것이므로 인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자타의 위험이 있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만성화가 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 진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네. 이런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경찰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정신질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절차를 마련한다거나. 네. 저번에 이제 임세원 교수라고 의사군요. 압니다. 예. 예, 그분이 이제 숨졌을 때도 이 비슷한 사법부가 판단해가지고 네.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아직 국회에 뭐 계리 중이긴 네,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법안은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환자의 인권을 구속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예. 예. 그러나 자타의 위험이 있으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 환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딜레마인데, 이 균형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신과 치료라는 게 보통 우리가 편견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어디 병원에 이렇게 가둬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 치료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게 주로 치료죠? 급성기 때만 예. 이게 좀 보호병동에 예. 잠시 뭐 1개월, 2개월 정도 예. 필요하고 급성기가 지나면 약만 복용하면 정상이 못지않게 생활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어떤 입원 치료나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다면서요, OECD에 비해서요? 예,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이 220일로 OECD 국가 평균 입원 기간 대비 한 4배 정도 됩니다. 4배나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OECD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과 치료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약물 치료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활 치료와 환자들이 사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에서 제어되어 있습니다. 아하. 국가와 사이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보호라든가 예.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인 장애인들은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기자님께서 조금 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신질환자는 예. 격리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지 재활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하.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가 사고의 전환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체적인 장애와 비슷한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많은 가족들이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을 알았던 가족이 있는 분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편견이 심하죠. 예. 사실 일반인들도 많은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네. 조현병 환자가 물론 그 중에서도 문제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한 명이 사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사회적인 논의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조현병 당사자나 네. 가족들이 전부 다 범죄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네. 우리가 환자 가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재활과 여러 가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네. 얼마든지 훌륭한 정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어떤 사회적인 관리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조현병 환우회 심지회 회원 한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